김정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연방제 통일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작년 6월달 지방선거 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온 사람이 광주시내에다가 커다란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크게 써놨습니다. 연방제 통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했다는 게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확인 드러났고 작년 9월 19일 날 대통령이 이제 평양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한반도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 연방제 통일을 평양에 가서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석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비핵화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서 연방제 통일을 할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 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날 저녁에 5.1 경기장에서 연설 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연방제 통일에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보안법 철폐, 두 번째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연방제 되는 거예요. 자, 국가보안법 철폐, 이 사람들 야갑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려다가 역풍이 부니까 지금 그 소리 안 합니다. 무력합니다. 무력화. 작년에 그 9.19 공동선언 이후에 김정은이가 소론달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백두칭송위원회니 꽃길맞이 환영단이 그러면서 종북 세력들이 온갖 단체를 만들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사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 침입했던 대진년 대학생 진보연합 얘들도 전부 다 그 한통속입니다. 걔들이거든요. 걔들이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하고 찬양 세미나를 하고 해도 보안법 철폐로 보안법으로 해서 기소된 거 봤습니까? 전혀 기소 우리 우파 단체에서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하는 데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된 겁니다. 고무산행제부터 무력화됐기 때문에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철폐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자, 국가보안법 문제 끝나버렸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거 잘하면 트럼프가 알아서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연방제 통일 갈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헛꿈꾸는 거지. 김정은이가 싫어합니다. 네, 김정은이가 되게 싫어해요. 연방제 통일하면 지가 관둬야 되거든. 그 짓을 왜 해? 2,500만을 그 노예로 삼아서 큰 소리 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문재인이가 싫은 거야.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싫어서 자꾸 도망친다. 연방제 저 진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연방제 통일은 빠르게 흡수 통일 시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오면초과가 됐다. 이제 사면초과가 아니라 오면초과다. 현재 우리 주변 국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6자회담이 6개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 빼면 5개국인데 5개국하고 전부 다 사이가 안 좋아요. 북한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삶은 소다가리, 겁먹은 개, 바보는 더 잘하면 더 큰 바보가 된다. 엽총설에마다 똥을 즐긴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자, 이거 뭐 북한이 사람 취급도 안 해. 왜? 약점을 다 잡혔거든. 정상회담 제안하면서 약점 잡히고 다 잡혔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자, 북한하고는 도대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중국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문서에 서명만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많이 써놨는데 문서에 서명만 안 했는데 거의 한미동맹 수준으로 현재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중국 배가 발틱 함대하고 발틱까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러시아 앞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 중국 구축함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서 해군을 내놨는데 러시아 구축함이 몇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하는 훈련에 중국이 탱크, 장갑차고 각종 포를 보내서 같이 훈련합니다. 올해 이제 카자흐스탄 근처, 여기 아제르바이잔 근처에서 이제 러시아가 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중국군이 상당히 많이 가서 군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거의 문서에 서명만 안 했지 이제 거의 동맹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동맹 국가가 돼서 하는 행동에 나타난 게 7월 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우리 카디제를 침범했다가 러시아 A-50 조기 공중 경보 통제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죠. 그래서 우리 KF-16이 이제 기관포를 발사해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이 됐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현재 우리 적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도 이렇게 동맹국이 돼서 미국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중러가 또 삼각 동맹을 맺고 있어요. 거의 다 맺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는 거의 동맹 조직이 살아있어요. 그게 북중 친선 협조 우호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이 살아있습니다. 북한이 침범받으면 중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약이 살아있는데 실제로 자동 개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약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때문에 북중 3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우리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과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을 동맹국이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동맹국이나 바로 이번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나올 겁니다. 동맹국이냐. 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다른 얘기 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뭐라냐면 미군이 위험해진다. 아니 미군이 위험해지는데 그걸 파기하는 게 동맹국입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이 어떤 보고가 갈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관계도 그렇고 일본이 왜 필요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보는 인공위성이 4개입니다. 군사위 4개인데 일본은 한국을 보는 위성을 7개 가지고 있어요.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성 정보가 우리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하고 질적 차이는 있어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질적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위성이 많아요. 우리가 일본의 위성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대잠 추계기가 100대가 됩니다. 100대가 넘어요. 우리는 10여대 되는데, 그래서 동해에서 북한군이 잠수함 작전하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나 이런 것도 일본 본토에 있는 그 레이더가 상당히 좋습니다. 2000km 보거든요. 그 레이더가 보고 있는 그런 정보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 지소미아가 있으면은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돈이 덜 듭니다. 위성 하나 띄우려고 하면 연간 5천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4개면은 벌써 한 2주 되고, 일본 정보가 만약 7개라 그러면 3조 5천억이에요. 우리가 띄워도. 근데 그걸 왜 생돈 씁니까? 일본 거 받아보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일본과 좀 더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본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어디서 필요하냐면, 미군은 언젠가 나갑니다. 앞으로 10년 내는 안 나갈 겁니다. 10년 내는 안 나가는데, 너무 앞서 얘기하니까 미군이 당장 나간다는 생각은 그건 아닙니다. 미군은 감축을 해도 10년에는 안 나갑니다. 미군이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면, 중국이 일본 경제를 앞선 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G2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이 되니까 미국이 뭘 했습니까?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을 들고 나오고, 피보트 H가 그러면서 아시아 되돌아온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 머지않아서 1위가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연구기관 따라 다른데 어떤 연구기관은 2027년, 어떤 연구기관은 2032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다 2030년대 초반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돈 딸리죠. 돈 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중국은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대부분 다 힘이 센 나라는 대부분 다 동북아에 있어요. 그럼 동북아를 막는데 미국이 힘이 딸리거든. 그러면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 돈 많이 내라. 그리고 인도까지 제공하겠다 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지소미아가 왜 필요하냐면은 미국이 동북아에다가
안보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토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증거가 어디 나타나면 금년 6월 달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뭐 한미일의 군사 협조가 뭐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동체를 창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면 한미일 동맹이 먼저 폐기되고 거기다가 호주, 뉴질랜드, 뭐 카나다, 뭐 그다음에 뭐 베트남 정도 집어넣고 필리핀 집어넣고 인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의 안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면서 핵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기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까 우리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아침에 나온 거 있죠.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해서 일개 전투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노발다가 됐죠. 미국 국방장관이 그럴 리가 없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정은 철동 같다. 지금 이 순간 얘기지. 내년 4월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돈 덜 주게 되면 아마 일개 전투 정도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은 내년도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군을 28,500명으로 묶는다고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트럼프가 좀 괴롭긴 해.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큰 부담이 없다. 위협이 안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국방장관과 협의해서 국방장관이 오케이 하면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28,500명 법이 나가도 예조항이 있기 때문에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이 일부 감축이 시작될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른 얘기 다 빼고 미국이 화가 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 말들을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8월 22일 날 조선일보가 국무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지소미아 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미국이 뭐랬냐면 이번 한국의 결정은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8월 25일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얘기합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니들 죽은 거 상관없는데 야 미군이 위험해졌단 말이야. 지소미아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이제 MCM 회의하고 SCM 회의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왔다가 돌아갔죠. 그때도 충분히 설득을 했어요.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도 아마도 청와대 NSC가 회의를 할 겁니다. 지소미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했어요. 회의하는 척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거를 쫄병들이 회의한다고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웃기는 겁니다. 12월 20일 날 MBC 그 100분 국민과의 대화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인의 수출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계속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몇 번씩 얘기했는데 쫄따구들이 회의하면 뭐 할 겁니까? 일단 파기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불똥이 떨어질 거냐는 부분인데 불똥 떨어지는 거는 자, 첫 번째 미국이 비난 성명을 하겠다고 동원을 했습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자, 니들이 만약에 절대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지 않으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겠다. 최고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동맹국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동맹이라 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격이 되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물러설 길이 없다. 아마도 니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다가 그 방위비 분담금 그 미국 대표 더 하튼가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돈을 깎으면은 돈을 깎은 만큼, 그러니까 돈을 주는 양만큼만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번에 뭡니까 드론 공격을 받아서 그 세계 최대 그 정유 공장이 이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이제 미국이 3,000명을 이제 병력을 이제 사우디에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비용을 사우디가 됩니다. 미군의 인건비에다가 무기의 강가상각비, 운영비까지 전부 다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사우디가 100% 돈을 다 내니까 우리가 3,000명을 사우디에 파견한다 그랬어요.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자, 50억 불이 뭐냐면 미군의 인건비에다가 무기 감가상각비에다가 그 운영비에다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무기가 뭐 괌에서 와가지고 이제 동해바다 왔다 가도 그 B1, B2, B52 이거 운영비 내라 그러고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그 핵추진 잠수함이 움직이고 그 돈 다 내는 겁니다. 계산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50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돈을 깎게 되면 깎은 만큼만 병력을 내두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로 미국이 그 일개 전투회단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유일한 전투회단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사단 산하도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제1기병사단 3여단입니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년 3월 31일이면 이게 주둔을 종료를 하고 바로 철군할 겁니다. 철군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부대를 한국으로 파견 명령 안 내리면 그걸 끝입니다. 요번에 50억 불에 이 현재 있는 일개여단이 철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새로운 부대가 들어오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 비용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는데 요걸 내게 되면 다른 거 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 관계 여기까지 왔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동맹국이냐? 너희들은 친중 정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요구하는 MD 체제 가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말한다. 사드 배치를 좀 정상적으로 해달라는데 계속해서 임시 배치 소리는 하고 한다. 중국 가가지고는 사드가 곧 나간다고 약속을 하고 말이지. 그래 서리노 정책도 하고. 서리노 정책이 뭔지 알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약속했어요. 자, MD 체제 가입 안 한다.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약속했어요. 이거는 주권을 포기한 거야.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주권을 포기한 놈들이 다 있어. 그러면 왜 그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좋아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소련이 망했으니까 사회주의 종주국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사회주의 종주국 대장이거든. 지들도 사회주의거든.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두 번째, 남북 간 연방제 통일하려고 그러면 중국도 안 된다. 그래 중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는 거야. 아주 쉽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은 11월 5일 날은 그 에스퍼 국방장관이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북한의 분노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다가 11월 14일 날 9일 만에 한미연합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17일 날 태국 가서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한 직후에 바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 연기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한 번 연기하면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내에도 훈련이 있고 전 세계 각국과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연기 한 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땡쳤어요. 한미연합훈련 오래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도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지할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돈 준다 그랬잖아. 돈 드는 미친 짓을 왜 하냐 그랬잖아. 그 다음에 작년도 6월 12일 날 미국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하면서 안 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당장은 아니다. 언젠간 내가 하겠다. 자, 시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장 또 아까 일본 얘기도 했지만 일본의 정찰 자산을 우리가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미국이 한국을 지소미아 파괴하면 벌 주는 게 제일 바로 나타나는 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우리 안 줄 겁니다.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안 줘가지고 굉장히 혼이 났어요. 제가 그때 현직에 있었는데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안 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한 개에 5천억씩입니다. 그 돈이. 미국이 4개 정보면 2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위성도 위성 나름입니다. 미국 위성하고 해상도가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은 지금 한 15c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통상 다른 나라들은 제일 좋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3cm 이상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성능이 좋은 거죠. 그걸 아마 안 줄 거다. 그 다음에 U2기가 20km 상공에서 북한 내륙으로 100km까지 봅니다. 이거 안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첨단 감청 장비들이 있어요. RC-135, UVWS, 코브라 보리니, 컴뱃 샌드니 하는 것들. 그 정보 안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 탱크라든가 장갑차 검지는 동향을 보는 정찰기가 있어요. 그것도 정보를 안 줄 겁니다. 그러다면은 아마도 조금만 있으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곡소리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한국은 그래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에서 조금 봐줬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봐줬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0% 정도만 때리게 되면 한국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아먹습니다. 왜? 마진율이 한 7, 8%밖에 안 된대요. 그 10%면 2, 3% 손해인데 팔겠어요? 못 팔지. 자, 이렇게 지소미아 파괴라면 이렇게 우리가 아마 뼈아픈 그런 제재를 당할 거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